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무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행동이란 위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먼저 충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행동으로 움직이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양상을 가지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모험 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릴감이 느껴지거나 무언가 본인에게 자극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장점을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의한 보상 행동도 있습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작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고 나의 낮은 자존감을 덮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보상 행동으로 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 감소로 인한 즉각적인 만족 추구 행동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충동적인 경향,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욕구 지연을 하지 못하죠. 무언가를 내가 얻어야 될 때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인 압력에 의한 잘못된 선택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청소년들의 경우가 그럴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또래 안에서 벗어나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이 어떠한 것을 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청소년들 중에는요, 영웅 심리에 의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해놓고서는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하지?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러한 영웅 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현실 검증력의 저하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증적 증상이 있어서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코올로 인해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여러 가지의 영향들로 인하여서 현실 검증력이 저하됐을 때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런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지 이러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위험들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보다 별 문제 아닐 거야. 그냥 잘 넘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위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죠. 성격 장애들도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기애성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나보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자기인식 능력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자기인식,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향상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낮은 자존감을 과도한 행동으로 덮어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자기 효능감 향상을 통한 무모한 행동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충동적인 사람들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죠. 그들은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좀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무모한 행동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조절에 앞서서 이러한 정서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스트레스 사건들,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감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모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지그룹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죠.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다 보면은 과도하게 잘못된 행동을 할 것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이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들을 알게 돼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도 있게 되겠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갈등 해결, 협력 기술. 결과적으로는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 속에서 분노하게 되는 상황도 줄어들 수 있고요. 갈등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타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죠. 마지막으로요,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는 사고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해서 내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감정 조절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럴 때는 내가 주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되는지,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무모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좋은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지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 이 사회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